그러나 북한에는 변화가 이렇게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통일의 찬스예요. 통일의 찬스입니다. 다음 대통령을 우리가 잘 뽑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통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 최소한 자유통일을 찬스가 왔을 때 그것을 피해가는 사람은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되죠. 그걸 잡을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변국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미국의 한미동맹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일본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일본은 돈이 많아요. 또 일본은 최근에 와서 한국이 북한을 해방시키는 자유통일을 지지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한국의 자유통일을 지지하는 세력, 그 사람들은 일본에서는 우파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천황을 공격하면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또 북한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차라리 한국이 북한을 통일해버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 지금 적으로 돌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 사람이 머리를 또 굴려가지고 저런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통일해봤자 우리 골치 아프기는 마찬가지다. 차라리 막 분단 상태로 저렇게 두는 것이 유리할지 모르겠다. 그러려면 이 기회에 북한하고 한번 좀 가까이 해보자. 그래서 북한하고 수교를 해버리자. 북한한테 막 100억 달러, 200억 달러 주자. 이런 쪽으로 가서 북한 카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견제하러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려면 미국이 들어와서 말렸어요. 그것은 미국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이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면 미국이 아주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미 동맹에다가 미일 동맹으로 이렇게 삼각 구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서 무슨 작전을 하려면 한국과 일본이 친해져야 돼요. 이게 갈라지면 이게 연계 플레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보고 계속 일본하고 수교하라고 압박을 했던 것도 그 이유였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니까 미국이 한국을 적극적으로 밀어준 것도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우리 주변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특히 일본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일본과 전면적 외교전쟁을 할 여력이 있느냐. 남북전쟁, 남북 무력전쟁 하기도 힘이 붙이는데 일본하고 이 외교전쟁 하면은 이 양면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 그런 시기냐. 통일로 가야 될 시기에서 우리가 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반일 감정 해가지고 뭐 일본 사람 죽일 놈이다 하는 그 이야기 하는 건 간단해요.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일본 사람 죽일 놈이라는 이야기 하라고 하면은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할 수 있어요. 제대로 일본 사람한테 카드를 꺼내가지고 종군 위안부 문제 말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일본 사람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 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카드를 썼을 때 우리가 유리하냐 안 하냐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근데 1959년 요 무렵에 일본에서 10만 명의 제1동포를 북송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왜 북송시켰느냐? 일본 적십자하고 북한 적십자가 짜고, 안 그래도 제1동포가 일본에서 많이 있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 중에 한 10만 명 정도 지상낙원에 간다고 그러니까 좋다 해가지고 인도적 차원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대부분이 남한에 고향을 둔 사람 10만 명을 북한이 마음대로 공작을 하도록 해가지고 10만 명이 지옥으로 갔습니다. 지옥으로. 그 중에서 일본 사람하고 결혼한, 그래서 남편을 따라서 일본 여자들도 수천 명이 갔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옥에 살고 있어요. 그 중에 상당수는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말 함부로 하다가 저 강제수용소로 많이 갔습니다. 북송된 사람들이 강제수용소로 많이 갔어요. 또 그 사람들 중에 탈북자가 많이 생겼어요.
요것도 일본 사람한테 따진다면은 얼마든지 따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10만 명을 지금 지옥으로 보내는데 일본 정부가 앞장서지 않았느냐? 그거 따질 수 있어요. 종국위안본보다 훨씬 더 인권 유리는 또 뭐냐? 1920년대 동경 대지진이 났을 때 유언비어를 붙들어 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도각 푼다고 해가지고 그때 조선 사람들을 도대체 몇 명 학살했느냐? 이거 조사 한번 하자. 거기에 대한 배상은 뭐 한일협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하지만은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 좀 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역사 문제로 들고 나오면.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에 유리하면 하는 거고 불리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리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남북통일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등등을 생각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 한일 관계를 신중하게 다루어 줬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특히 부산 분들은 일본하고 제일 가까운, 더구나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일본이라고 하면은 부산 분들이 느끼는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또 서울에서 느끼는 거하고 또 다를 거 아닙니까? 일본하고 숙명적인 관계가 아닙니까? 숙명적인 관계. 그러니까 부산 분들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면서 절대로 우리가 일본 사람과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사람과 민족과 민족이 원수가 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양쪽이 다 불행해져요. 유태인과 독일 사람들이 원수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이건 히틀러가, 독일 사람은 원래 유태인을 좋아했어요.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막 부추기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600만이 죽었지 않습니까? 민족, 더구나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따지면은,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DNA를 조사하면 한국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게 중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 아닙니까? 일본 사람. 절대로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나라. 근데, 정부와 정부 간의 싸움은 수습이 돼요. 그러나 민족의 대결로 안 가도록 우리가 아주 교양 있게 문명국답게 처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